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의지가 되는 사람이 왜 이별을 선택을 했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별로 인해서 아프신 분들일 거예요.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으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랑 말이라도 한마디 나눠보고 싶고, 그리고 만나서 정말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고, 가능하면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고, 진짜 가능하면 예전으로 돌아가서 매일 연락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정말 너와 내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교감을 나눴던 그런 시간들로 돌아가서 서로 의지를 하고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을 공유를 하고 좀 그렇게 다시 연애를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찾아서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나의 반쪽 같았던 사람이 떨어져 나갔을 때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아닌 것 같고, 그쵸? 그러다 보니 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면 나는 네가 필요한데, 그런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저렇게 잘 지낼 수 있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고, 원망이 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분노가 아니라 미안함 때문에 잠을 못 들고 계실 수도 있죠. 내가 얼마나 모자랐으면, 내가 얼마나 서툴렀으면, 내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힘들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이별을 결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정말 나라는 사람은 뭐길래, 뭐가 이렇게 부족하길래 연애 하나 제대로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별을 겪었던 적이 있었고,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되게 많이 힘들어서 진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며칠을 그렇게 힘들어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릴 정도로 잘 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신 마음 너무나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알지만, 그래도 다시 만나고 싶으시다고 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예전처럼 이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별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다시 만나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뭐 연애 조작단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4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3만 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또 상담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재회를 하셨어요. 지금으로는 성공률이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엔 더 높았지만 선생님들이 많아지면서 저랑 나라쌤만 상담을 했을 때보단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60%면 괜찮은 성공률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보통 이제 진단지만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쭉 집계를 해봤을 때 저 잘 됐어요 라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5% 정도밖에 안 되시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성공률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진단만 받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한편으로 진단만 받으신 분들도 저 진단 받은 내용 너무 도움이 돼가지고 재회를 했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진단까지 안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나 블로그만 보고 재회가 됐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런 영상도 안 보신 분들에 비해서는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성공률이 조금 더 높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성공률은 많이 올라가거든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만 안 해도 사실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건데, 많은 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당장 너무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 잘못을 많이 저지르시거든요.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각자 하는 얘기들이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공통된 얘기들도 있거든요. 공통된 얘기 중에 하나가
일단은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지 말아라, 붙잡지 말아라, 매달리지 말아라, 이런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잘 지키셔야 되고, 오늘 일단 주제로 가져온 의지가 되는 사람이 이별을 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연애가 잘 되는지, 이별을 하더라도 내가 재회를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좀 진실을 깨달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연애라는 거는 서로 잘 해주겠다는 약속인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끼린 서로 의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연애를 시작하면서 상대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나한테 기대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이에요. 나한테 뭐든지 털어놔라. 내가 뭐 이렇게 너 등 뒤에 뭐 나무가 돼주겠다. 뭐 등등등. 굉장히 그쵸? 내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되려나? 이 사람한테 내가 의지를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과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소중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상대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의 안쪽에서 모든 걸 판단하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한편으로 상대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사실 그거 안에서만 여러분이 움직이려고 하시면 오류가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한 말은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은 자꾸 생각이 바뀌거든요. 사람의 생각이 자꾸 바뀌는 이유는 계속해서 내 외부 세계가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자꾸 배워나가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했던 생각, 그리고 뭐 학창 시절에 했던 생각, 요즘 하는 생각,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하는 생각이 100% 같을 수 있을까요?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 내가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요. 배우고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전에 맞았다고 생각하는 걸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걸 맞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달라지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내가 A를 선택을 했다가도 B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처음엔 A가 좋아 보였어. 근데 나중에 B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네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네가 아픈 게 싫고 네가 뭐라도 좀 힘든 게 있으면 나한테 다 털어놔줬으면 좋겠고 내가 무슨 일이든 지켜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은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진심도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그런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보여준 처음 모습을 봤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점점 연애가 진행이 되면서 처음과는 다른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실 거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첫인상만 가지고 그쵸? 첫인상대로만 살아가겠어요. 당연히 또 의지를 하다 보면 다른 모습들이 튀어나올 수 있죠.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전혀 악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악화가 되고 이별을 하게 되는 모습들, 그런 게 되게 좀 안타까운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이제 기대라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기대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예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나한테 기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대 올 건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야기가 얼마만큼의 스케일인지 모를 수 있어요. 말을 안 했으니까 모르지. 그동안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기대 본 적이 없었으니까 자기한테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를 수 있죠. 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대략적으로는 좀 기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데 막상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여러분들이 의지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분은 본인 판단이 잘못됐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됐다는 걸 안다고 해도 이제 기대지 마 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들었던 걸 못 들은 것처럼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쵸?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서로 이제 과거의 연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과거의 연애에 대해서 소프트하게 궁금했던 거지 깊게 뭐 우리가 성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듣고 싶진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지를 해도 된다? 다 터놓고 말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에 상대 입장에선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들을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기대라라고 얘기를 했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죠. 내가 너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된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기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대고 싶은 이유는 내 삶이 힘들기 때문일 거예요. 사실 누구든 살면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힘드니까 기대고 싶은 건데 반면에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도 힘들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본인이 짊어지고 있는 본인 삶의 무게를 견디기만도 사실 굉장히 버겁고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서로 의지를 한다는 부분은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자리를 보고 뻗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대라고 하니까 그냥 내 온 삶의 무게를 다 그 사람을 떠넘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삶의 무게만으로도 버겁기 때문에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내가 잡아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본인이 뭐 기대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내가 뭐 하나 얻는 순간 넘어질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지 않고 재지 않고 그냥 움직이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관계가 끝나는 거죠. 내가 적당히 그냥 기대는 제스처를 취해달라라는 뜻으로 말을 한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라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기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상을 거기까지 못하는 거지 어디까지 기댈지. 그런데 막상 저 사람이 기대에 왔을 때는 내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나도 살아가야 되는데 연애 때문에 이렇게 지치게 되면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연애도 현실이다 보니까 서로 힘이 돼야 되는데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 경우에 이별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그 사람의 의지가 됐으니까 다시 잡고 싶겠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쭉 본 결과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의지를 했던 경우에는 관계가 끝났을 때 미련이 남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의지를 했고 나는 의지를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의지를 했었지만 최근엔 의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련이 안 남더라고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미련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재회를 하고 싶다고 하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 사람은 왜 여러분한테 최근엔 기대지 않았을까요? 초반에는 기댔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별을 하는 시점에는 기대지 않으니까 이별을 한 거잖아요. 그 사람은 왜 여러분에게 기댈 수 없었을까요? 이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기댈 수가 없게 만들면 그분들이 미련이 안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너가 없다고 해서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내 삶이 오히려 조금 더 감정적으로는 아프지만 그래도 너무 살기 어려워진 거에선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별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왜 나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걸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 부분에서 나는 답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의지만 해서 저 사람을 힘들게 했던 건 맞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막막하신 분들은 좀 저희랑 대화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뒤에 안내 부분 나가니까 그쪽에 보시면 진단지 제출하는 부분 알려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진단지 작성해서 보내주시고 카톡 연락 주세요. 그럼 저희가 좀 찬찬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같이 응원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리겠습니다.